광명은 되게 좋은 동네예요. 모든 동네가 다 새거가 돼요. 2억 이하짜리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진보할 수 있는 아파트 살 수 있어요. 형편을 고려해서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집을 마련이 아직 안 돼서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그 추천한 동네를 우리 부모님도 집을 팔고 육아 때문에 근처로 모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아파트를 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애 주기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오려고 한 데가 하급지였어요. 하급지. 근데 그 하급지로 모셔오는 거는 안 되니까 차라리 거기에 전세를 놔주고 광명이었어요. 광명에서 딴 동네에 추천해준 대로 전세를 오고 광명도 전세를 놓고 부모님을 전세를 놔가지고 오시게 하는 게 낫지. 그냥 그거를 팔고 하급지로 오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똑같지만 규모도 다르고 생애 주기도 다르고 돈의 재정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형편들을 고려해가지고 입지를 보는 거지 단순하게 내 편의성 때문에 부동산을 무조건 사고 팔고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형편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광명은 되게 좋은 동네예요. 광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핵심은 그거잖아요. 모든 동네가 다 새거가 돼요. 웬만한 동네는 보세요. 그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웬만하면 관리처분인가 이상으로 다 갔죠. 그다음에 이주하고 철거하고 다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되게 커요. 그리고 철산동 지금 7구역은 2023년도에 롯데캐슬 쪽이 이제 입주를 하죠. 7구역이 아니죠. 그 7단지였죠. 7단지. 그다음에 8, 9, 10, 11 지금 진행 많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보면은 우성 아파트라든지 몇 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재건축 예정지구고 철산 12단지, 13단지도 예정지구죠. 그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하안동 있잖아요. 하안동도 광명시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앞으로 이제 조건이 달성된 예비 재건축으로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어요. 하안동도 건폐율, 용적률 나쁘지 않은데 거기도 전부 다 이제 신축, 예비 신축이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 신축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구름산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하는데 거기도 신축들이 일어나고 지금 실시계획 변경을 하고 있어요.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이 광명역이에요. 거기가 메인 주거지 전부 다인데 그 전부 다가 예비 신축이거나 이미 신축이 만들어졌거나 곧 신축이 돌아야 할 때예요. 이렇게 좋은데 광명에는 이제 일자리가 들어와요. 일자리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여기 그 판교 테크노밸리의 3배 규모예요. 대지 면적이 거의 뭐 245만 평방미터죠. 평방미터 되고 그 광명에서 조금 연결되는데 보면 또 일자리가 그 시흥시의 매화동도 가까이 붙어 있어요. 37만 평방미터가.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도 되게 쉽게 연결되고 서울로도 쉽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하남이 되게 상급지고요. 동서 중에서 서쪽은 강이남 중에서 광명이 상급지예요. 예, 하남도 이제 강남하고 연결이 편의성이 좋아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물건을 더 안 좋은 데로 부모님이랑 같이 갈아타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말렸죠. 사실은 전세로 있고 광명 그대로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뭐 광명이 그렇게 좋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것도 좋은데 내 형편에 맞게 해서 평수가 20평인데 만약에 50평, 60평으로 늘리고 싶어서 하급지로 땅의 가치가 낮은 데로 간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것처럼 광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데예요. 이 좋은 데를 포기하고 하급지로 간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자신의 형편에 맞게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형편을 잘 진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진단해서 그 형편과 그 생애 주기, 재정 규모에 맞게 진입을 하시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불안한 시장에서 우리들이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부동산 접근을 우리 집 근처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실거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실거주가 아닌 상황이고 투자의 목적이라면요. 전체를 바라보세요. 전체 수도권 전체를 내 돈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뭐 부산 사는 분들은 부산만 바라보시고 오늘도 부산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부산에 있는 문현동의 13구역하고 이제 재개발 지역 뭐 그다음에 뭐 좌동이라든지 뭐 이런 데만 좀 많이 보셨던데 제가 좀 폭을 넓혀 가지고 투자 목적으로 이제 서울 쪽 수도권 쪽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제 방향을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접근하는 거 좋습니다. 좋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의 폭을 조금 넓혀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임장도 가고 우리 집 근처만 생각하지 말고요. 전체적인 전방위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나 돈 1, 2억밖에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수도권에서 2억 이하짜리 좋은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물론 투자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서울은 어렵겠지만은 1억이라도 아직 진보할 수 있는 아파트 살 수 있어요. 뭐 신안산선이라든지 월판선이라든지 요게 가시화된 호재가 있는 시흥, 그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도 분당선 라인 쪽, 인동선 라인 쪽, GTX-C 라인에 어떤 간접 영향권은 들어갈 수 있어요. 의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의왕이 많이 올랐죠. 그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일산 같은 경우도 인천 2호선 라인이라든지 GTX-A 주변의 리모델링 라인이라든지 이쪽에서 직간접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제 3억 이내에는 경기도의 상급지보다는 좀 못한 투자처가 될 수 있지만은 서울에 들어갈 때가 있고 5억 미만 투자금이 있죠. 그럼 마포, 그다음에 경기도 상위권 분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7억, 8억 있잖아요. 그러면은 용산도 들어갈 수 있어요. 투자금으로. 성동도 들어갈 수 있어요. 송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일부 아파트 투자할 수 있단 말이에요. 10억 전후면 강남권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1억부터 5천만 원, 6천만 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쉽게 포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시장에 참여하는 분께 이 불안한 시장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아직 존재하고요. 물론 절대적으로 뭐 100만 원 있는데 투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안 되죠. 하지만 진보할 수 있는 지역들 내 돈에 맞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투자 환경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요. 과소평가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투자금이 한 6억, 7억 있는 분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어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제 이제 상담자 중에서 투자금이 10억이 있는데 그 1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투자를 잘못했다고 한탄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비싸요. 과거의 어떤 그 숫자를 보면은 지금 숫자랑 비교해 보면은 못 들어가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요. 우리는 과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를 보면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게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미래에 내가 안전마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전마진을 확보를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생애 주기를 따지면서 내가 하락장을 버틸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런 걸 보면서 내 규모가 6억, 7억, 10억 있으면요. 투자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지금부터 성장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대평가 정말 이것도 안 되지만 스스로의 어떤 재정의 상황들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2017년도 가격으로 회복되길 원하는데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 거에서 빠질 수는 있어요. 하락장이 진짜 급한 하락장이 왔을 때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산 물건보다 더 싸게 안 팔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은 가격의 변동률이 엄청나게 셌는데 예전에 뭐 10억 했던 게 지금 20억이 됐는데 2017년도로 하락장이 되면 돌아가면 뭐 10억이 된다? 될 수는 있겠죠. 뭐 진짜 급한 하락장이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하방 경직성이 되게 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떨어지는 건 이런 거죠. 10억짜리가 15억이 됐어요. 그리고 하락이 와요. 조정이 와요. 그러면은 한 13억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서 17억, 18억이 돼요. 그리고 그 18억이 또 한 16억까지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하박 경직성의 성향들을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거의 가격으로 돌아오면은 집을 사야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뭐 채널을 걸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지만요, 장기 보유할 때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어요.